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?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정확하게 가스라이팅이 뭔지, 그리고 나는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이 있는지,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?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음공방입니다. 오늘은 가스라이팅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가스라이팅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,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상황이랑 잘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뭐야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먼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그 어떤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44년에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. 물론 몇 년 전에 연극으로 먼저 개봉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고요.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돈 많은 여자 주인공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돈 많은 여자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서 한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여자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사라져야지만 그 재산을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.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낼 순 없겠죠. 그래서 이 여자를 서서히 자기가 스스로 미쳤다라고 믿게 만들어요. 어떻게 만드냐면요. 이 여자가 무언가를 찾으러 갈 때마다 가스등을 희미하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자꾸만 가스등이 흐리게 보이지?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멀쩡한데 당신 요즘 왜 이래?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여자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세뇌를 해요. 그러면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니야 분명히 가스등이 흐려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남편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이상한 것 같아, 내가 미친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가 미쳤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. 로빈스턴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실제로 특히 어떤 이성관계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세뇌시켜가지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다라는 걸 알아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인용을 해서 가스라이팅 효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. 이 가스라이팅의 정의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, 심리를 교묘하게 어떻게 조종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영화 속에서의 가스라이팅은 가스불을 자꾸만 희미하게 바꾸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스스로 나 미친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보통 이렇게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그 사람의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너가 문제야 라는 그런 마음을 세뇌시켜줘서 뭔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한테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. 최근에 연애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가스라이팅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어요. 그런데 둘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잘 맞아서 동거를 하게 됐고 2년 동안 정말 따뜻하고도 아니죠. 뜨거운 그런 연애를 했습니다. 근데 모든 연인 관계가 그렇듯이 2년이 지나니까 어떤 열정 같은 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설레고 뜨겁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싶다라는 감정을 둘이 다 느끼고 있을 때쯤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. 혹시 여러분들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. 이 오픈 릴레이션십이 뭐냐면 둘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.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.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
사랑하고 동거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. 그거를 거짓말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. 정말 황당한 그런 관계죠. 이 여자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을 딱 느끼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남자가 계속 끊임없이 여자를 설득을 합니다. 너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해서 그래. 그리고 너가 먼저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2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 관계 안에 설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. 그래서 그런 설레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자는 거지 우리의 사랑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. 뭐 논리적인 개소리죠. 근데 그런 논리적인 개소리를 계속 서서히 하다 보니까 여자가 점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. 저렇게까지 당연하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쿨하지 못한 건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관계를 결국은 허용을 합니다. 그래서 각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여자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죄책감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하고 싶지 않다. 그만했으면 좋겠다.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또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외국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. 근데 이 관계를 계속하다 보니까 편해지고 이 관계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중요한 거야. 라는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건가? 이런 계속 혼란에 빠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들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송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. 제가 조금 이상한 건가요? 라는 그런 사연을 보낸 거죠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건 남자죠. 근데 이 관계에서 이 남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당연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뭔가 너무 보수적인가?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존재를 하겠죠.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이 된 사람을 가스라이터라고 부르고요. 피해자의 입장이 된 사람을 가스라이티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로빈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요.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아니 왜 피해자는 당한 건데 왜 이 사람이 협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?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스라이티가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스라이팅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스라이티가 바보처럼 당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, 너가 그거를 바보같이 당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왜 어쩔 수 없이 가스라이티가 이런 관계 안에 빠져들게 되느냐. 이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그 가스라이팅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먼저 가스라이티가 되는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높은 편이에요.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.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제안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뭔가 쿨하지 못하거나 멍청하거나 뭔가 이런 시대에 따르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. 또 가스라이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까 그 사례에서도 여자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것처럼 저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제안한 걸 내가 거절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?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? 하는 그런 불안이 큰 사람들이 가스라이티가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. 혹은 회사에서 높은 상사한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원래 이런 거야 사회생활은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나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은 정말로 내가 스스로 지금 이 가스라이팅 상태에 빠져 있다
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고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라이터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다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조금씩 세뇌를 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한테 말렸다라는 걸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 시점이 중요한데요. 내가 스스로 나를 의심하는 시점. 내가 뭔가 잘못했나?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나?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시점에 그때 가스라이팅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닐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의심이 들 경우에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런 게 사실 창피할 수 있거든요.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뭔가 홀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건 누구나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.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는 지인들에게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잘못된 걸까? 그 사람이 잘못된 걸까? 이런 것들을 사실 진지하게 물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. 그게 부끄러울 경우에는 인터넷에 익명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경우에는요. 가스라이터는 가스라이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안 되겠죠.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관계를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. 오늘은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교주 이야기들을 할 때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물론 가스라이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심리적으로 조정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갖고요. 자기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.